에이수스의 터프 라인업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2022년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쓸만한 프로세서 구성으로 여전히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A15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패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전형적인 터프 게이밍 노트북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구성품은 특별한 것 없이 제품 본체와 설명서, 충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전기는 240W의 출력을 내는 충전기가 들어있고 별도로 USB-P 충전 같은 C타입 충전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입니다. 제품 본체의 디자인은 기존에 나온 터프 게이밍 A15 시리즈의 디자인과 동일하고 주로 메탈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포트 구성은 왼쪽에 대부분의 포트가 몰려있는 구성이며 차례대로 전원 포트, RJ45 이더넷 포트, HDMI 2.0 포트, USB 3.2 젠1 및 DP Alt 모드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와 USB 3.2 젠1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오디오 잭이 있고 반대편에는 USB 3.2 젠1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1개와 켄싱턴 락콜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6:9 비율의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최대 밝기는 약 250니트, 색 재현율은 sRGB 62.5%로 최신 모델보다는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144Hz의 보조 사율을 지원해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아주 큰 불편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나온 9세대 모델이다 보니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10키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했고 RGB 백라이트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4개의 하키가 있어서 빠르게 조작할 수 있고 전체적인 키감이나 키 배열도 괜찮은 편이라서 키보드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아무래도 2022년도에 출시된 모델이다 보니 현재 가성비 모델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프로세서 스펙 구성은 여전히 게임을 즐기는데 괜찮은 편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프로세서 구성의 경우 AMD의 라이젠 6800H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그래픽은 엔비디아 RTX 3060 140W급 TGP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램의 경우 DDR5 16GB 구성으로 별도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구성입니다. 합판 분해가 가능한 모델이라서 내부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개의 히트 파이프와 듀얼 쿨링팬이 눈에 띄고 쿨링 성능에 꽤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로는 램과 SSD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DDR5 규격의 2개의 램 슬롯을 제공하여 최대 32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SSD 역시 기본 PCI 3.0 512GB NVMe SSD가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 슬롯을 제공하여 용량 확장도 용이한 편입니다. 바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서 실제 성능을 측정해봤는데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네벤치 릴리지 13을 구동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3768점, 싱글코어는 1487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싱글코어는 최신 프로세서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멀티코어 점수가 비슷한 급의 최신 프로세서와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로 3D마크 3정도 실행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3000점대, 파잉스파이는 9000점대, 마지막으로 포트르왈은 5400점대의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RTX 3060은 전세대 그래픽이라서 성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140W급으로 높은 TGP의 칩셋을 넣어줘서 점수 자체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는 안 나고 하위 모델이나 기타 내장 그래픽들에 비하면 여전히 좋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게이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 2 플레이 테스트입니다. FHD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270프레임, 하위 1%는 15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45프레임, 하위 1%는 110프레임대를 보여줬는데요. 굳이 옵션 타협을 하지 않고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144프레임은 방어해주기 때문에 144Hz 디스플레이를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FHD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150프레임, 하위 1%는 95프레임가량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15프레임, 하위 1%는 70프레임가량을 보여줬습니다. 올 울트라 옵션에서도 100프레임 이상을 가볍게 보여줘서 생각보다 실성능이 괜찮은데요. 3 울트라 옵션인 국민 옵션에서는 평균 145프레임, 하위 1%는 85프레임 정도를 보여줘서 배그 역시 국민 옵션 정도는 144Hz 디스플레이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와 플레이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기준으로 FHD 일반 최저 옵션은 평균 126프레임, 최고 옵션은 7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켜면 최저 옵션은 평균 76프레임, 최고 옵션은 47프레임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DLSS를 끈 순수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최저 옵션 59프레임, 최고 옵션은 2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벤치마크 결과만 놓고 보면 4000번대 그래픽을 탑재한 신형 노트북들보다 동일 해상도 기준 프레임이 조금씩 낮은 편인데요. 그래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몇 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제 인게임 플레이에서도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켠 상태로 중간 옵션은 평균 57프레임, 하위 1%는 44프레임 정도로 의외로 플레이는 할만했는데요. 더 쾌적한 플레이를 위해 레이트레이싱을 끈 일반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115프레임, 하위 1%는 80프레임 정도를 보여줘서 이 정도로 플레이하면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게이밍 성능은 비교적 낮은 FHD 해상도 덕분인지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램도 DDR5 구역에 16GB 구성이 기본이라 굳이 업그레이드를 안하더라도 기본 성능을 꽤 받쳐주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RTX 3000번대 그래픽이 충분히 잘 뽑혔던 이유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과 소음 측정이 많은데, 우선 발열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팬이 거의 안 돌다 보니 생각보다 따가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상판 키보드 부분이 전체적으로 30도씨 중반 정도의 분포를 보여줬고, 오히려 풀로드 상태로 가게 되면 팬이 돌아서 그런지 더 시원한 느낌이었는데요. 풀로드 상태에서는 상판 부분이 중앙 부분을 제외하고 더 낮은 온도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프로세서 온도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냉각 성능은 풀로드 기준으로 꽤 좋아 보입니다. 소음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팬이 거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주변 소음 정도만 측정되는 24dB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55dB 정도로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실제 게이밍 성능만 놓고 봐도 충분히 현역인 제품이긴 합니다. 가격이 기본 가격은 꽤 나가는 편이지만 특가 등으로 구매하면 저렴한 편인데요. 여기에 각종 쇼핑몰 할인 등을 더하면 100만원 아래로 80에서 9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되고,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USB PD 충전의 부재는 아쉽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나름 납득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A15 게임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